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12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탄수화물을 절제했을까? 그렇게 해서 당화 억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당 지수를 올리기 때문이고요. 단백질이 당화돼서 흔히 우리가 그 당화혈색소라고 부르죠. 당뇨.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 성장 호르몬이 최대한 분비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른 운동과 올바른 수면 개선으로 당뇨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여왕은 그 쌀이나 파스타,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저녁 때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평소에 아주 그 다크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셨는데요. 이때 다크 초콜릿이란 뭐죠?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크 초콜릿이나 혹은 그 다른 그 좀 단맛이 나는 초콜릿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코코아가 그 함유량이 70% 이상인 것을 우리가 다크 초콜릿이라고 부르는데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이런 많은 그 좋은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이나 밀크 초콜릿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보면 좀 이렇게 쓴 맛이 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초콜릿이죠. 그럼 탄수화물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탄소하고 수소가 화합해서 물일처럼 만든 물질을 우리가 이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물에 잘 녹죠. 그런데 이제 이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인데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늘면 그걸 녹일 수 있는 물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이런 저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늘어난 탄수화물을 이 지방으로 저장해야 공간을 줄일 수가 있죠. 물로 저장하면 그만큼 우리 몸무게가 지금 한 뭐 70kg 내외라면 한 4배 이상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0kg, 300kg까지 가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지방으로 저장해서 우리의 체중을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이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부르는 다른 이제 한자어인데요. 바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육탄당은 포도당, 육탄당 중에서도 이 포도당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곡식에 주로 이 탄수화물, 이제 포도당이 많은 거에 비해서 과일에는 이제 많은 탄수화물이 같은 육탄당이지만 우리가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당과 포도당이 이렇게 이제 우리 혈액에 혼재 늘 존재하고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두뇌는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설탕은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슈가, 수크로스, 사카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해 있는 물질이 되죠. 그래서 이 설탕이 분해되면 포도당도 나오고 과당도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탄수화물이 바로 여기 있는 감자, 쌀, 파스타, 뭐 밥, 빵,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또 당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85, 쌀은 92, 파스타는 65 정도 되니까요. 이 당 지수가 한 뭐 70이 넘어가면 높은 편이고요. 이제 한 40 이하는 낮은 편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높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이 되고 남으면 이제 중성지방으로 저장돼서 비만이 유발되고 또 중성지방이 증가되면 염증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HDL이 감소하고 기능이 저하되죠.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그 6화, 7화, 8화, 9화에서 배운 뭐죠?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바로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HDL이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화 반응, 우리가 글라이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당화 반응이 촉진돼서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혈당이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현상이 바로 이 당화 현상인데요. 이제 우리 다음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화가 생기면 이제 피부 노화나 주름이나 염증이 증가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췌장염, 대장염 뭐 이런 온갖 질병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밀가루의 탄수화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밀가루에 있는 탄수화물은 흡수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빨리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품의 당 지수가 한 50에서 70이 평균인데 비해서 밀가루 자체는 55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식빵이나 라면 등은 굉장히 당 지수가 높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당뇨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밀가루나 혹은 감자에 있는 이런 이제 쌀에 있는 것들을 이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식품들을 보면 뭐 바게트, 쌀밥, 도넛, 뭐 이렇게 우동 뭐 많습니다. 라면. 그래서 주로 우리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주로 이 당 지수 높은 쪽에 많고요. 당 지수가 낮은 쪽에는 그렇게 우리가 막 맛있어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뭐 미역, 우유, 버섯, 뭐 토마토 주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화란 무엇일까요? 당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그냥 달라붙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 속에 이런 포도당이나 과당이 많이 존재하다 보면 단백질은 혈액 속에 많으니까 그냥 달라붙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헤모글로빈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달라붙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음 반응이 알데히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 알데하이드끼리 다시 또 옆에 단백질하고 뭉쳐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뭉쳐지면서 깊은 주름을 만들고 또 이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차 결합이 만들어지고 산화적인 인산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피부의 주름이나 혹은 노화, 당뇨, 치매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우리 몸에 이제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많은 탄수화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이 혈액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 탄수화물이 이제 단백질을 공격하니까 위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당화산물, 아까 조금 전에 알데히드를 봤는데, 우리가 술을 마셔도 알데히드가 생기고요. 또 담배를 피워도 알데히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주나 혹은 흡연이 이런 우리 혈액 내에서의 당화 유발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뭉쳐져서 당화가 일어나면 Advanced Glycated End Product, 즉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들이 또 다른 물질로 독성 물질로 자꾸 변하면서 염증 증가, 피부 노화, 주름 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의 개선, 혈관 경직, 최종적으로는 세포 노화나 치매, 당뇨, 혈관 질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 출발이 이런 탄수화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흡연이나 혹은 이제 많은 음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흡연하면 계속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달달하게 조용히 죽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 혹은 우리의 췌장 혹은 우리 혈관, 면역체계, 그 다음에 우리 지방조직에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신장, 그 다음에 간, 곳곳에 이제 위장관, 곳곳에 이제 이런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화가 헤모글로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부릅니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검진하기 며칠 전에 뭐 굶으면 우리가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당이 낮으니까 당뇨 환자가 아니라고 진단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진단 기준, 의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는 이 3개월 동안,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의 수명이 3개월이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누적되어 있는 식생활, 그게 이제 이 헤모글로빈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요. 당뇨임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면 3개월을 다 속여야 되는데 그거는 속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당화혈색소의
그 비율이 이렇게 그 7% 이하이면 건강한 것이고요. 8% 이상이면 이제 당뇨의 위험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를 보면 이 혈당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뇨의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포도당이나 과당이 헤모글로빈, 즉 적혈구에 있겠죠. 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달라붙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가? 그래도 7% 이내면 아직 안전, 8% 이상, 9% 넘어가면 위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혈당보다도 더 정확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고지혈증이나 당뇨 때문에 고기도 안 먹고 밥도 줄이고 주로 그래서 과일만 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런 그 당뇨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이 이런 중성지방의 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당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10배 이상이나 강합니다. 포도당보다. 그래서 많은 이런 그 피부 주름 혹은 그 눈에 이제 그 시력의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쌀밥에 의한 당화보다 사실은 과일에 의한 당화, 그 과당에 의한 당화가 훨씬 더 심각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과당 시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리당이라든지 혹은 뭐 커피를 마실 때 태워 먹는 이런 그 콘시럽 이런 것들이 당화를 굉장히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굽는 것보다 이런 단맛, 과당 시럽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메리카노에 시럽은 빼고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노에 시럽에 꼽혀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실험실에서 이제 과당을 이 HDL을 구성하는 단백질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과당을 처리한 쪽에서 이렇게 아주 선명한 이 당화, 그러니까 당화에 의한 이런 다량체, 즉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처리하지 않은 쪽에서 이렇게 깨끗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화에 의한 아밀로이드 형성이 이 HDL과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HDL이 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화가 결국 이런 그 당뇨를 악화시키고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유발하고 진행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의 양은 서로 반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뇌세포, 특히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런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HDL은 이 뉴런 신경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내와서 제거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양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아밀로이드끼리 서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치매의 이제 결정적인 단계인데요. 사람은 뭉치면 좋지만 아밀로이드는 절대 뭉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HDL이 이 아밀로이드를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뭉치지 못하게 해서 다시 물에 잘 녹게 만들면서 뇌세포 밖으로 빼내오는 역할.